누나의 법률 상담실 BJ 이하나고요. 박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상담 사례예요. 저는 결혼 7년 차고 아내와 이혼 예정입니다. 어이구, 아이가 없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은 따로 없는데 결혼 생활 내내 키우던 강아지가 문제입니다. 결혼기념일 1주년 기념으로 제가 애견샵에서 분양받아 왔고요. 돌보는 건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해왔어요. 서로 이혼 후에 키우겠다는 입장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남편, 제 돈으로 사왔으니까 제가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이런 동물은 사실 강아지든 고양이든 반려동물 자체가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생명체로 그거 자체로 독립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부간의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이 돼요. 재산 분할의 법리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건을 누가 가져갈 거냐. 만약에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 같으면 그거는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면 되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투자를 해서 사들인 물건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특유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만약에 이 재산을, 특유 재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일방에게 있다. 만약에 어떤 다른 일방이 물건이 건물이 다른 사람 일방 소유인데 그 물건을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자기 돈 들여서 채무를 갚아주고 막 그랬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돈으로 사왔지만 아내가 중성화 수술도 시키고 밥도 주고 샤워도 시키고 이랬으면 그랬으면 이거는 부부 공유 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통상은 이거를 조정이나 합의로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의 양육권 가져가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우기는 어느 일방이 키우되 다른 일방에게는 면접 교섭권을 주는 거예요. 그 이혼할 때 약간 애 키우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슷한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얘를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전에 합의 내지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한다라는 규정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럼 이거 실제로 좀 사안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어떤 전문직 부부의 사례가 있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면접교섭 하는 쪽으로 그리고 양육비를 누가 부담한다, 강아지 키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한다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합의잖아요. 그런데 둘 다 도저히 양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재산분할의 일반 법리에 따라 가야 되는데 팔아서 대금을 분할을 한다든지 어느 한쪽에 그냥 간다든지 이렇게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이렇게 조화로운 해결을 원하시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법리가 완비된 게 없기 때문에 합의를 보시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외국에서는 이에 관련된 법도 생겼다는데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동물보호법 외에는 반려동물에 대해 양육권에 대해서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도 동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런 내용이지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양육권에 관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하나의 어떤 지침같이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육권도 이혼할 때 대상이 된다. 조율과 합의의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그 내용도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이런 거를.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반려동물을 약간 물건으로만 보는 건 아닌 거네요. 근데 예상외로 영국에는 지금 1년 동안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관한 소송이 3만 건이 넘었대요. 우와.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미국도 반려동물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관한 법리가 확립이 된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거기서도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혼할 시기에 반려동물은 누가 키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짜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나면 이게 아직까지는 법으로 답이 없으니까 차라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라면 이혼하기 전에 미리 합의서 같은 걸 좀 써놔야겠네요.
이혼하면 강아지는 누가 데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것도 재산 분할에 관한 일종의 약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어떤 재산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정해놓는 거는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나중에 이게 정말 재판으로 가게 되면, 그때 재판부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어요. 아, 재산 분할도 결혼할 때 너가 바람피면 재산은 모두 내 걸로 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사실상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혼 당시에, 이혼할 시기에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반려동물은 누가 가져가는가, 누가 데려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박소연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좀 기다릴게요. 안녕.